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국어 1학년 1학기 4단원 예측하며 읽기와 토의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수업 내용은 4단원에서 또 소단원 1 예측하며 읽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67쪽을 펴주세요. 자, 여러분들 공책이나 책에 메모하면서 공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점은 배경 지식이나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교과서는 169쪽입니다. 여러분들은 글을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신문기사 읽기 전에 신문기사의 큰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보면 썸네일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 있는데 그 썸네일 큰 제목을 통해서 영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적도 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글을 예측하면서 읽을 때 우리는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읽어요. 그러면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배경 지식을 처음 듣는 학생은 꼭 메모하도록 하세요.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경험과 지식을 말해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과거에 관련된 경험을 했던 것들, 이것들이 다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글을 읽을 때는 배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글을 이해하는 게 빠르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은 글을 이해하는 정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예측하며 읽기란 무엇일까요? 자, 예측하며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독서를 할 때 글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그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어가는 그런 아주 능동적인 읽기 방법이에요. 독서할 때 예측하며 읽기를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에서 중요한 내용들이나 줄거리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읽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읽기를 할 때 꼭 예측하면서 읽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이것 봐, 내가 예측한 대로야.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을 예측할 때 우리가 무조건 예측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지 무조건 예측을 하면 엉뚱한 상상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러면 글의 내용을 예측할 때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읽기 전에 글의 제목이 예측하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제목은 우리가 글의 주제를 또는 글의 중심 내용을 압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글의 주제가 보일 수 있고요. 또 중심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나서 제목을 또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제목을 뭐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 글의 주제나 중심 내용을 가지고 압축해서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좋은 제목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의 제목을 먼저 보고 글의 주제나 중심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글 내용을 예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작은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소제목은 없는 글도 있어요. 그런데 소제목들이 있다면 이 소제목도 글을 예측할 때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지요. 자, 소제목들은 글의 구성 단계나 또 의미상 나눠지는 단락별로 핵심 내용을 소제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제목을 읽어보면 글의 구조, 처음, 중간, 끝이나 또 단락별로 의미 단위로 나눠지는 내용 문단별로 글의 내용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글의 내용을 예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림이나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들 글을 읽다 보면 그림이나 사진이 나오는데 그걸 좀 눈여겨봐야 돼요. 없는 글도 있어요. 근데 그림이나 사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글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 속에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도표, 또 그래프 같은 말이에요. 글 속에 도표가 나오는데요. 자, 이 도표는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면 그래서 도표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실제로 글을 읽어보면 그 도표에 대한 해설이 자세하게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을 예측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예측하며 읽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예측하며 읽기를 할 때는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예측한다. 또 아까 나온 대로 제목이나 소제목, 그림, 사진, 도표를 통해서 글의 내용이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읽기 맥락이라고 우리가 아까 학습 목표에서 알아봤었는데요. 글을 쓰는 데 영향을 미쳤던 읽기 맥락,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나 글쓴이의 의도를 고려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렵나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읽기 맥락에 속해요.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글을 썼던 사회가 있고 사회의 특성이 있고 그 글을 썼던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글쓴이가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글의 내용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어지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의 흐름,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는 이런 의도로 이 글을 썼구나 의도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글을 읽으면서 이야기인 경우에는 결말도 예측할 수가 있답니다. 결말이 아마 행복하게 끝날 것이다. 또는 불행하게 끝날 것이다. 슬프게 끝날 것이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글을 읽으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 글이 읽는 독자들이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글을 읽어도 독자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측하면서 읽었을 때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예측하면서 읽으면 독서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독서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을 능동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읽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독서하면서 질문 만들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글의 내용에 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질문을 만들면 또 여러분들이 독서에서 얻는 그런 좋은 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측하며 읽는 그런 질문들도 앞으로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71쪽을 펴보세요. 우리가 글을 읽기 전 예측하기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글의 제목과 글에 제시된 사진이나 그림을 살펴보고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지 한번 예측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읽어볼 글의 제목은요. 내가 버린 전기 전자제품의 행방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자, 냉장고를 수거하러 왔네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휴대전화를 이렇게 폐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같이 보이죠. 자, 이런 사진들과 제목만 보면 이 글이 어떤 내용일지 우리가 조금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측해 보세요. 맞아요.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지 다룰 것 같아요. 내가 버린 전기전자 제품의 행방은 무엇이냐 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지를 이 글에서 말할 것 같다. 글로 표현할 것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이 많다는 내용을 아마 다룰 것 같다. 이것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폐기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그런 비용을 지출하고 또 버릴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참 좋은 예측인데요.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이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전기전자 제품에 그 폐기물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것을 줄이는 방법도 이 글에서 아마 전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글의 소제목을 살펴보고 어떤 흐름으로 글의 내용이 전개될지 한번 예측해 볼까요? 소제목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읽을 글의 소제목들이에요. 첫 번째, 전자 폐기물이 매년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두 번째 소제목, 우리 손을 떠난 전자 폐기물은 어디로 갈까? 덜 쓰고 덜 버리기, 잘 버리기. 자, 여러분들 좀 내용이 예측이 되죠? 그렇죠. 이 글은 소제목을 보면은 글의 흐름이 처음에는 전자 폐기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말할 것 같아요. 그것을 설명한 뒤에 그 다음에 자, 덜 쓰고 덜 버리기, 잘 버리기라는 소제목을 보면 그 해결 방법을 말해줄 것 같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소제목만 보고도 글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글을 읽었을 때 우리는 그 내용을, 글의 의미를, 글의 중요한 내용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이 쓰이게 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은 무엇일까요? 한번 예측해 볼까요? 그렇죠. 요즘 보면 전기 전자제품이 신제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쓰던 것을 고장이 나지 않아도 자주 교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 전자 폐기물 때문에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런 전자 폐기물이 환경을 굉장히 많이 파괴하고 있어요. 그 전자 폐기물에서 나오는 유독 물질 이런 것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이 오염되면 식물이 오염되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 인간의 건강을 또 해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이 쓰이게 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지금의 그 전기 제품을 자주 교체해서 쓰레기로 많이 버리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가 생긴다. 이게 바로 사회 문화적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전기, 전자, 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전자 폐기물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이 글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글쓴이의 의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제, 전자 폐기물을 줄이자. 자, 글쓴이의 의도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가 버린 전기 전자제품의 행방은 이라는 글을 한번 읽기 전에 이 글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이 글은 설명문이에요. 자, 그리고 중심 소재는 그렇죠. 전기, 전자, 폐기물. 전자 폐기물이라고 해도 돼요. 주제는 뭘까요? 아까 예측했죠. 그렇죠. 전자 폐기물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설명문의 특징은 첫 번째, 글 내용의 첫 부분에 글 내용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해요.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과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해서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설명문입니다. 자, 교과서 177쪽을 펴세요. 그러면 이 글의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전자 폐기물. 문제점은 뭘까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문제점은 이 글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 전자 폐기물이. 그리고 이것이 많이 들어있대요. 전자 폐기물에. 그리고 여기에 불법적으로 수출돼서 그 지역, 그 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그 나라에 이것을 오염한대요. 자,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전자 폐기물에는 유독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불법 수출되고 있는 국가들은 어떤 나라일까요? 잘 사는 나라일까요? 가난한 나라일까요? 그렇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인데 열심히 그 경제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들이죠. 개발도상국에 불법 수출되어서 그 지역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한다. 자, 중요한 것은 선생님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177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을 이 글에서 뭐라고 제시하고 있나요? 그렇죠. 폐기물을 덜 발생시키고 덜 해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회사에서, 기업에서. 그 다음에 소비자는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고 구입한 제품은 고장나지 않으면 오래오래 쓰기, 고장나면 고쳐서 쓰기, 오래 쓴다. 그리고 폐기물은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폐기물 수거 딱지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파는 게 있어요. 그것을 붙여서 버리기. 그 다음에 또 냉장고 같은 것을 이제 고장나서 교체할 때는 수거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또 무료로 또 구입하지 않아도 회수하거나 수거하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걸 요청하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77쪽 2번입니다. 자, 이 설명문을 읽고 알게 됐네요. 이 설명문은 우리가 읽어보면 전자 폐기물 속에 인체에 해로운 유독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전자제품 폐기물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죠. 그리고 영상 속에서 선생님이 영화는 그 파일을 구할 수 없어서 관련된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그 영상 속의 마을과 같이 가난해서 더 큰 피해를 보는 그런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또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글은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먼저 전기 전자제품 생산자, 기업들 말해요. 생산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제품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유독 성분을, 유독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기술 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자들이 폐가전제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것 같아요. 수거해서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또 유독물질은 또 분리해서 버리고, 그래서 수거를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생산자들은 이 글을 읽는다면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꼭 책임질 것 같아요. 그럼 좋겠죠. 지금 많이 그러고 있어요. 이제 폐기하겠다. 이제 새로 교체할 때 가져가요. 그 고장난 전자제품이나. 근데 이제 작은 것들은 우리가 잘 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비자들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죠. 말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잘 버리지 않아야겠다. 그렇죠. 자, 휴대전화를 자주 바꾼 사실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바꾸고 싶죠. 그리고 또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은 디자인이랄지 기능이 새로 추가되면 고장 나지 않는데 자주 바꿔요. 이런 사실을 좀 반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생각 없이 내가 버린 전자제품이 유독 성분이 나와서 유독 물질이 환경을 파괴하는지를 몰랐다. 알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반성할 것 같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폐기 방법으로 전자제품 폐기물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문이 독자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또 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환경운동가예요. 자, 그러면 이 설명문이 환경운동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더 열심히 하게 하겠죠. 그렇죠. 자, 이 환경운동가들은 이미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환경운동가들은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자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환경운동가들은 전자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가난한 국가들, 개발도상국에 불법적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감시 활동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설명문이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